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휴림 로봇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거래량 관련해서 좀 흔들 수 있다는 측면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결국 이제 그 정도 거래가 된 다음에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아쉽게도.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예고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맞는 매매는 일부라도 아마 좀 하시지 않았겠을까. 네,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데요. 여하튼 그 이후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그 오늘 같은 경우 말씀을 드려볼 부분은요. 이 주총이 있죠, 여러분. 주총. 이 주주총회에서는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항상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주총에서 무슨 건의 상황 변수가 발생하느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관측을 하셔야 되겠고,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생업하시느라 뭐 직장일 하시느라 뭐 힘드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하고요. EQ셀 건도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마 계열사 건에 대한 부분은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다. 네,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죠. 네. 그래서 최근에 뭐 로봇주, 엔젤 로보틱스죠. 네, 이게 상장이 되면서 그 후광 효과가 있지 않았느냐. 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뭐 상관없어요. 지금 네, 이것 때문에 급등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따라서 뭐 엔젤 로보틱스가 지금 상장이 됐다고 한다면 상장에 대한 호재가 노출된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밀릴 수 있는데요. 뭐 이 건이 작용됐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휴림 로봇은 기본적으로 2차 전지권 진출이라든가 또는 계열사 출자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가를 좌우하는 것이고요. 실적이 좀 살아난 부분이 주가를 급등을 시켰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언제 세력들이 들어오고 언제 팔았느냐 이런 부분들은 항상 판단을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4월달, 5월달이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우리가 크게 좀 수익을 먹을 대박주 이런 것들 해볼만 하죠. 새롭게 이번에 제가 찾아냈는데 이 대박주 한번 여러분 매매하셔서 대박 내는 매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휴림 로봇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그 액면병합 되기 전에 차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대량 거래 들어왔다가 여기서 대량 거래 털고 나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뭐 이렇게 해놓고 또 대량 거래 들어와서 또 끌어당기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끌어당기고 뭐 이런 패턴이 안 나오란 법 없어요. 후속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이때 들어온 애들이 이때 좀 나갔다고 봐야 되는 건데 또 재료 만들어가지고 2차 작업, 3차 작업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우리가 완전히 이제 뭐 끝났다 뭐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뭐 휴림 로봇 실적이 일단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조폭 회사이긴 하지만 뭐 실적도 좋아지고 뭐 회계상의 위반이 없어서 감사 보고서 적정하게 나왔으니까 너무 우리가 이 회사의 뿌리가 어디냐 여기다 너무 치우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휴림 로봇을 여러분이 중장기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지배구조상에 문제가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들어와 계신 거 아니에요. 위험을 감수하고 위험이 높으면 수익도 클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뭐 뿌리가 조폭이다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다른 부분들을 좀 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휴림 로봇이 주주총회가 29일 아닙니까? 여기서 그 안건은 보면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는데 이 주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주가 관리보다도 그 돈, 자기 월급 챙기는데 중점을 두고 있나요? 의안들이 다 요 정도 재료밖에 안 되네요. 그죠?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새로운 건에 뭐 신사업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좀 좋은데 그런 거는 좀 목격이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총에서 오고 가는 얘기들, 여기서 이제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한 그 이야기 보따리가 어떤 게 나오는가, 요거 제가 취합해서 나중에 이야기 보따리 풀을 수 있으면 풀어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금 현재 그 주총을 주목해야 되고 EQ셀 인수는 지난번에 세션 관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세션 건 이후에 특별하게 뭐 지금 재료로 표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달 말에 재무실사, 법무실사 다 마치죠. 그러면 여기서 뭔가 그 뉴스거리가 하나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쭉 보니까요. 요거는 이제 주총권에 대한 부분이고요. 제가 그 쭉 봤어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연결 재무상태표 쭉 봤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CB나 BW는 휴림 로봇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코스닥 기업보다는
그 CB나 BW가 많이 있다면 이게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이건 괜찮아요. 그걸 확인할 수 있었다. 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트루윈도 뭐 봐야 되지만 뭐 트루윈 것까지 뭐 우리가 구태여 볼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EQ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수를 하려고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도 좀 보면은 깨끗해요. 일단 그 재무제표 상태도 비교적 나쁘지 않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CB나 BW 발행 이런 것들도 좀 없습니다. 다 제로로 만든 상태예요. 여기 그 연결 재무상태표를 좀 보시면 전환사채 부분이 제로죠. 네, 여기 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네,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검사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검토를 한번 해봤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관계사건 해가지고 어떤 재료들이 나왔나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관계사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이런 구조로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위쪽이 상위 기업, 밑쪽이 지배 당하는 기업 이렇게 쭉 순환 출자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여하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휴림그룹이 트루윈을 AI 쪽의 사업을 하라고 출자를 해준 격이 돼버렸고요. 그런 상태에서 아직 그 건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는 않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JN 리더스라든가 뭐 JK 위더스의 그 약점은 알고 있죠. 그죠? 네, 그거는 뭐 예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현재 그런 정도의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휴림 로봇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만은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들어왔다가 여기서 좀 1단계적으로 그 차익 실현을 좀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얘네들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그러면 언제 일단 자율적인 반등이나 변곡점이 과연 발생을 할 것인가. 네, 이 부분이 일단 중요해 보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그런 논조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일부라도 좀 물량을 좀 덜어 놓으셨을 것 같은데 요걸 다시 어디서 제 타점을 보느냐. 그리고 지금 물량을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반등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다시 밀리면 그때는 어디서 우리가 반전한다고 보고 매매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이후에 나오는 여러 재료나 수급적인 변수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만 이 영상을 찍는 것은 제가 매일 찍을 수는 없고 매 시간마다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도움을 드린다고 한다면 문자를 주시는 분에 한해서는 도움을 끝까지 제가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휴림 로봇이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요. 도움을 좀 받아보세요. 이게 중요하죠. 지금은. 지금 여기서 얼마나 밑에서 타점을 보이면서 반등을 할지 지금 모양 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돌리는 모양을 보고 그때 판단을 드려야지. 그죠? 네, 이런 종목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순간순간 주가가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가 나타났을 때 그 변화의 질적인 부분을 보고 제가 체킹을 해서 바로바로 사인 드리고 정보를 드릴 거예요. 문자 주신 분들한테는 정보를 드릴 겁니다. 사인이나 정보를 드려요. 네. 문자 꼭 주시고 제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받는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꼭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4월달, 5월달 대비해서 시세 좀 내볼 대박주 하나 찾았다고 그랬죠. 요거 여러분 한번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보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말씀드릴 대박주는요. 컨텐츠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시총이 굉장히 작아요. 네, 1,000억 내지 3,000억 범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네, 이게 이슈가 붙으면 새털처럼 가벼울 수가 있다. 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대박이 가능하다는 논리고 가격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10,000원 내지 30,000원 선 정도의 중가권의 시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우리가 허황된 목표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리겠고요. 네, 더블 정도까지만 일단 보는 그런 매매를 말씀을 드릴게요. 뭐 물론 더블, 3더블, 뭐 4더블도 날 수 있죠. 네, 하지만 우리가 목표는 심플하게 더블 정도 본다.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 3개월 코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짧은 시일 내에 대박 내는 게 좋지만 그런 것들 다 거품입니다, 여러분. 네, 굉장히 리스크가 큰 종목들이 많아요. 네,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매매해서는 안 되고 되게 2, 3개월 코스로 가시는데 뭐 1개월 있다가 시세가 크게 급등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1, 2주 내에 뭐 크게 급등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서 2, 3개월 코스 정도로 보고 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요, 이 대박주의 특징은 금년에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됩니다. 대개 여러분 적자 보였다가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흑자로 전환하기 이전에 미리 초급등을 하죠. 네, 그걸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0 내지 50% 범주에 들 정도로 타인 자본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요, 기술 성장성 기업으로 속해 있어요. 기술력이 상당히 엄청나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흑자 반전까지 된다면, 그렇다면 금상첨화죠. 그리고 최근 6개월 내에 매물을 완벽히 소화했고요. 주봉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전환이 여기서 돼가지고요, 시세가 안정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또 매집이 더 들어온 것으로 봅니다. 이게 팔고 나가는 거래가 아니라 여기서 집중적으로 매집이 더 돼서 여기서 플랫폼을 형성했다가 다시 위쪽으로 크게 치고 나갈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봉 차트 잠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완전히 상승 전환된 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멘텀은요, 5월이나 6월 달에 나옵니다, 여러분. 5월이나 6월 달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투자는요, 5월 달, 6월 달에 나올 뭔가 크게 나올 종목이라고 한다면 3, 4월 달에 이런 종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수익을 크게 쟁취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가서 투자하는 것은 이미 꼭지죠, 여러분. 3, 4월에 미리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타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5월 달이나 6월 달에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 사상 초유 재료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문자를 주신 분한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사상 초유의 이 재료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다. 3, 4월에 투자해서 미리 시세 분출하면 이제 그때 더블 내고 나와도 되고, 뭐 한 2, 3개월 기다려서 그때 한번 시세 또 나중에 조금 늦게 난다 하더라도 그때 팔고 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지금 딱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해외 글로벌 시장에 큰 모멘텀이 있는 거는 사실은 그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근데 대기업하고 이 연관이 된 중소형 종목이 탄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여러분. 되게 그죠? 이 대기업보다는 여기에 연관된 총 대장주가 있다면 이게 그 수익률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투자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해당 수의 대기업이 그런데 이 기업 지분을 최다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뭐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10 내지 30%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총 대장주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 밑에 보시면 해당 수의 대기업에 대한 컨텐츠 매출이 50 내지 70% 비중 육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매출이 뭐 100억이라고 한다면 50억 정도는 그 해당 수의 대기업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당 수의 대기업에 대한 수혜를 크게 입을 수 있는 총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 한번 참여를 하셔서 대박 좀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죠?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그냥 추천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매도를 할 때까지 끝까지 케어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AS도 당연히 제가 세심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꼭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봅시다.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감사합니다.